네, 매주 금요일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한 주간 민심 어떻게 지금 드러났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 요즘 아주 이 뉴스토마토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는 이 시간 인기가 나날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분 때문이 아닐까 살짝 생각해보지만 좀 의심스럽긴 하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배종찬 수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한번 현안 살펴보도록 하죠. 쇼미더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대통령 작년 5월 10일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달 10일 정도가 되면 취임 1년이 되는 건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년밖에 안 돼. 1년도 아직 안 됐는데 10년 된 것 같아. 아직 4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경제, 민생, 그리고 외교, 안보, 협치, 통합 이 정책이 도대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내 분야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00점 만점이잖아요. 낙제점이 우리가 보통 60점으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의 50% 이상은 전부 다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통령의 이 정책 수행 점수는 25점 미만이다. 빵점에서 25점 미만이다.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야, 저는 빵점도 한번 따로 물어봤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럼 나왔을 것 같아요. 예. 자,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25점 미만이라고 지금 표현한 건데요. 자료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F 학점이죠. F도 그냥 완전히 싼 권총인데요. 그냥 F가 아닌데요. D도 아니죠, 이게. 네, 0점에서 이거는- 25점 미만이면 이거는- 인사 분야가 53.9%가 거의 점까지. F 학점 주신 거고. 그다음에 경제 민생 분야가 54.1, 외교 안보가 55.2, 협치 통합 이 부분이 57.1%. 그러니까 0점에서 25점 사이의 점수를 주신 네. 분들이 네. 지금 다 50% 이상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인사도 이제 요걸 엉망- 조금 확장해서 네. 0점에서 50점 미만 요렇게 주신 분들은 또 4개 분야 모두 60% 그러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6명 내지는 7명이 F 학점 내지는 D 학점을 주셨다. 이게 그냥 F도 아니에요. 50점 F 미만이 아니에요? 원래 F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진짜. 대학 졸업한 지 학교 오래됐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신 거죠, 도대체? 자, 근데 지금 배 소장님한테 예. 이거 여쭤볼게요. 네. 협치 통합 정책에 대해서 25점 미만 주신 분이 57.1%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협치 통합에 가장 부족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건데 이거보다도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걸 제가 분석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4개 분야에 대한 성적표가 거의 똑같아요. 아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 이야기는 정책으로 구분조차 안 되는 거예요. 점수가. 이게 더 왜냐하면은 이전에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좀 구분이 돼요. 외교는 잘하는데 뭐는 좀 못한다. 특히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수학, 과학, 국어면은 과학은 좀 잘해 그래도. 뭐 또 아니면 영어는 조금 잘해. 이게 있었는데 없어요. 영어, 수학, 과학, 국어가 다 다 못해, 똑같아요. 다 못해. 다 낙제예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낙제도 아니라니까 25점 예. 미만은. 75에서 100점이면은 이건 한 B학점 정도, AB 학점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렇죠. 뭐 좀 일한다, 좀 공부했네라는 평가인데 이 비율이 보수층 비율보다도 낮아요. 근데 특히 한번 보시면은 협치 통합에서 18.2잖아요. 네. 18.2면 보수층에서도 한 절반 정도밖에 점수를 제대로 된 점수를 안 줬다. 그 이야기는 보수층마저도 혹시 지지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점수를 매겨보라 그러니까 에이, 성적 안 나오네. 점수 없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네. 협치 부분은 특히 이제 점수가 낮아요. 낮았는데 네.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평소에 대통령 언어를 보면 다 갈라치기 화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그냥 적으로 규정하고 그냥 비난이나 공격만 하고 자기 지지세 결집하고 요게 1년 동안 보여준 패턴이거든요. 그 4.19 기념사에서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죠. 네.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다. 예. 아니 4.19 기념사 얘기하셨으니까 돈에 의한 매수, 네. 사기꾼, 그다음에 뭐
허위로 이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서슴없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4.19 기념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예. 도대체가. 대통령의 언어라고 하기에는 참 거칠고 너무너무 아니 거친 정도가 조악하고 아니라 저급하다. 천박하다, 천박해. 천박하죠. 예, 예. 이게 옛날 못된 검사들 언어 보는 것 같은데 이 문제가 된 부분이 원래 기념사에는 없던 건데 대통령이 급조해서 저게 넣었다는 거 넣었대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 면전에 두고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봐라, 이거 봐라, 야당 놈들 나쁜 놈들이다, 벌 줘야 된다, 홍그냥 내줘야 된다, 검찰 애들 수사 잘해라.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당연히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고. 검사한테 한 말이에요. 이 야당의 이재명이나 이 돈봉투 받은 사람들 다 야당 사람들 다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매도하면서 뭔가 기회를 본 것 같아요. 지지율 떨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급조해서 넣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 유체 이탈합법 아니에요? 저는 보면서 듣다 보면서 이게 사기꾼 장모를 뭔가- 가족으로 둔 사람이 할 소리 아닙니다. 이런 일도 나오네. 너나 잘해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러니까 네. 뭔가 심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있다. 이 4.19 기념 이사 자체만 보더라도 4.19 뜻을 잊는다면서도 네. 이승만 기념관 뭐 건축한다는 400 몇십억 들어가지고 네, 450억인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고 정작 행동은 따르게 하는 거예요. 이 언행 불일치. 김동준님께서 거울 보고 얘기한 거 아닐까요? 이러세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거예요.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여야 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도 야당 대표와 만나서 뭔가 협의를 해요. 근데 지금 일질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나잖아요. 네. 국회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여야 관계도 그렇지만 당 내에서도 특별하게 뭔가 만나서 뭐 협의하고 이런 게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도스태핑 안 할 수 있지만 4.19 기념식장에 참석을 하면 질문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최근에 뭐 미국에 대해서 불법 도감청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 또는 러시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그렇게 하는 게 민감하지 않냐. 일절 그런 게 없어요. 네. 소통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은 뭘 생각하시냐면 한번 볼까요? 아이고, 제 이름도 들어가 있네. 협치 통합 정책을 제외하고 아까 말했던 4개 인사 분야에 대해서 몇 점을 생각하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유, 저는 인사 정책이든 경제 민생이든 외교 안보든 협치 통합이든 전부 다 20점 줬어요. 그래도 주셨네요. 네. 난 앵커니까 나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이승윤 본부장님은 빵점을 다 아니, 얘기해 준 저는 거야. 왜냐면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네, 물어보길래 작가가 물어보길래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잘한 게 한 가지라도 있겠지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서 다 빵점이다. 야, 그래도 너 빵점이죠. 빵점 너무했다. 나는 그래도 20점씩 줬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네, 했으면 점수를 오히려 주지 않았을까. 예. 가만히 있었으면. 저는 이제 또 배 소장님은 데이트를 하는 사람이니까 앞에 또 우리 미디어 토마토 또 조사 질문에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제일 제 평가가 맞겠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배종찬 소장은 25점에서 50점 사이로 그냥 쭈르륵 주셨군요. 네, 4개 다.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되게 후하네요, 그래도. 아니 근데 구분을 일단 할 수는 없고 저는 기준을 대통령 지지율 지금 대통령 지지율 보면 최근에 갤럽은 뭐 7%. 27 나왔고 또 자동답 조사는 한 33 정도 나오니까 네. 저는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대통령이 좋아하시겠어요. 그나마. 좋아하겠습니까? 네. 자, 드래곤님 후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외교안보 분야의 심각성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다음 주 26일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시작이 되면 나는 그 후폭풍이 더 무서워요, 솔직히. 미국이 우리한테 노골적으로 야, 대통령, 너 말도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원 한번 해보지?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너 우리나라 호구됐으니까 와가지고 돈들을 다 투자하라고 그러고 니네 기업들 보고 대신 우리 니네 거 안 사줄 테니까 그냥 이해하고 양해하고 넘어가자. 이럴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수세에 몰렸다는 게 김종대 의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 러시아 적대행위로 대한민국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중인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까요, 상황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승현 본부장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됐을 때 미국을 갑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만나요. 그리고 같이 이제 골프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골프 카트에 같이 올라탑니다.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운전을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외신도 그랬을 거예요. 그 전에 부시의 푸들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던 사람이 토니 블레어예요. 네, 맞아요. 영국 블레어 총리가 총리. 네. 굉장히 이제 미국하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쓰는데 이 MB가 미국의 환심을 살려고 막 그렇게까지 했어요. 비즈니스 프렌드. 그런데 미국이 특별하게 특별 대우를 해줬나요? 안 해줘요. 네. 미국이란 나라도 철저하게 자기 나라 이속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외교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하면 안 돼요. 우리 정서는. 그렇죠. 또 그리고 대만과 중국의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신이 물어보면 이건 국가의 이익이 달려 있는 겁니다. 보수층에서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외교는 둘이 뭉실 내지 두루 뭉술이에요. 이거 뭐 술은 아니죠. 네. 이게 전략적 모호성. 그렇죠. 전략적 네. 모호성.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누가 물어보면 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 코멘트 하면 돼요. 그냥 딴 얘기하면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얘기. 지금 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후폭풍이 더 네. 클 거죠. 그거 걱정하셨는데 저도 무서워요. 마찬가지인 네. 것이 사실 미국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반대 우려가 그 많죠. 전쟁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한 반대 여론이 크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요거 예?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대통령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위기로 가고 자. 있다. 불구덩이에 스스로 뛰어들고 있다 이거죠. 자, 지금 저는 진짜 다음 주가 엄청난 대한민국의 큰 파장과 이 경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가 제가 심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시다 구미오 일본 총리도 G7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로 가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는 구체적으로 기시다 얘기합니까? 구미오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네. 뭘 해줬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왜냐하면 일본도 러시아랑 관련이 있거든요. 북쪽에 4개의 섬. 그러니까 이런 외교는 그냥 양안 관계에 대해서 지금 중국하고도 설전이 붙었어요. 양안 관계 때문에. 이 다물어라 지금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예전에 구한말 때 서구 열강들이 우리 한반도에서 러일 전쟁, 청일 전쟁 하면서 했던 그때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가 제일 접점이 돼 버렸어요. 북중러와 한미일에. 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 야, 진짜 너무 슬픕니다. 제가 아까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20점 줬더니 강아지님이 노변 실망이야. 어떻게 20점이나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저도 잘못했어요. 실망했어요. 어떻게 20점을 줬어요? 아니 저는 마이너스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게 쫓겨나겠네요. 쫓겨나는 분위기네요. 근데 문제는 나 앵커라니까.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니, 앵커라니까요. 노영희 변호사는 저는 또 데이터 전문가지만 자, 좋습니다. 플레이님께서 또 저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10,000원씩 보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해서 걱정되고 있는 게 러시아가 수사에 물렸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는 이제 모양새가 될 것이다. 이 얘기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외국을 자극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저는 더 끔찍한 것 같아요. 대통령 처음에 우리 국민들한테 야 니네가 맨날 잘못되는 거 아니냐 니네 귀를 의심해라 맨날 그래서 우리가 화났었는데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아 그냥 그러라니 하고 이제 우리는 내성이 생겼어. 근데 지금 러시아한테도 네가 말 잘못 들은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 이게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윤 대통령 외교안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렇죠. 중국하고는 양안 관계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중국에서 야 남의 나라 이래 니네가 왜 간섭하니? 이 다물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국민들은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럴 거예요. 한미 동맹 좋은데 한미 동맹 강화해야 되는데 한중 충돌이나 한러 충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오로지 기성전 한미일이에요. 기성전 미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 지금도 많고 앞으로도 많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아니 중국하고 이렇게 우리 무역 거래량이 많은데 러시아하고도 북한 때문에 아니 우리 지금 이 회사들의 또 러시아의 이 뭐 제조 공장이나 또는 수출이나 다 있잖아요. 네. 근데 근데 굳이 싸울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동안 북핵 관리, 우리가 북한 핵 관리할 때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이 컸거든요. 그렇죠. 그 뭔가 도발을 심하다 싶으면 어떤 선을 거기서 넘었다 싶으면 마무리해주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따닥따닥 해주고. 그만 좀 해. 라고 말리는 게 있었는데 이제 없죠. 그렇죠. 이제 없습니다. 아니 말리기는커녕 이제 야 네, 무기 대줄 테니까 오히려 붙이는 내가 해 거죠. 이렇게 되는 등 떠미는 거죠. 거예요. 야, 자 지금 더 제가 또 이해할 수 없었던 어제 기사 중에 하나는 이거였습니다. 러시아 발언이 결국에는 미국 방문하기 전에 미국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선물이었다. 이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아니 왜 우리가 지금 그동안 퍼준 거는 괜찮은가 보죠? 아무것도 아닌가 보죠? 이런 성의를 또 보여야 됩니까? 도청도 당하고 우리가 사과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근데 이쯤 되면 저는 한미 동맹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미국의 속국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랬어요. 외교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외교 철학이 바로 그 컨셉이 그쪽으로 방향을 아주 잡았기 중국에서 때문에 어제 그런 얘기 나왔다니까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속국이다 이런 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가 뭐 전기차 보조금 받든 말든 반도체가 어떻게 됐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 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그 적에게는 가차 없고 그렇죠. 친구가 잘못해도 무조건 감싸주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미국 계속 뭐 하면은 대변인실 역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어떤 네오콘 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다. 아이고. 한번 이 퍼주면 계속 퍼준다. 네, 네. 아니 이 말씀 들으세요. 지금 이성희 본부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오콘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미국 공화당의 그런 안보 질서를 구상하는 그 집단 세력입니다. 그런데 공화당 정권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이 군산 복합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안보적으로 이 미국을 따라줄 것을 약간 강요 압박하기도 해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들 부시가 있죠. 뭐 9.11 테러가 있을 때 야 한국도 따라와.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근에 공화당의 트럼프였거든요. 야 한국 우리 편이야? 내 편이야? 그러면 굉장히 중국 싫어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런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바이든이 지금 강요 안 하거든요. 네. 바이든이 뭐냐면 야 한국 이렇게 안 하면 혼나? 우리 따라 안 할 거야? 미국 따라 안 할 거야? 아니 강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적극적으로 다가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당해도 할 말을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의 눈치를 보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보면서 속이 아주 터져 죽겠다는 거, 이걸 조금 위정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입니다. 긍정평가가 34.4%, 부정이 64%. 대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미디어 토마토도 자동응답 조사인데 33에서 34 정도가 긍정으로 나오고 있고 부정은 64, 65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캠프 이름을 5560으로 지으면서 당 지지율은 55%,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당대표 된 이후에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를 좀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다시 붙여주고 싶어요. 뭐라고 붙여줄까요? 2020 2020? 아, 이분이 2030 좋아하니까 2030 뭐 할까요? 2030 뭐 2030을 해주시죠. 그래도 2020 정말 부질없는 희망이다. 5560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난 그러니까 어떻게 60%까지 넘볼 수가 있는 거죠? 대단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짧게만 제가 더 추가 분석 드리면은 김기현 대표가 그런 말을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할 수 없는 지지율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로 나오는 지지율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사탕발림이고 이것 자체가 지지율 자체가 김기현 대표가 만질 수 없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평가로 나타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돼요. 네, 도대체 34%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네, 지금 제일 격하게 동감하시고 동의하시는 부분이 이 본부장님이시고요. 사람들이 우리 영치님들이 배종찬 수장님한테 도대체 너는 어디다가 50점을 줬냐? 한 가지만 말해라. 이렇게 얘기 좀 하는 분이 아니, 계시네요. 25에서 50 사이가 너무 구차하다, 과격하신 것 같아요. 구차해. PC님께서 종찬 씨 어떤 점에 50점 준 거예요? 한 가지만 말해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25점부터라고요.
다음에는 좀 구간을 점수 구간을 좀 더 다르게 좀 다르게 해볼게요. 해볼까요? 예, 예. 네, 좋아요. 근데 역시 배종찬 선생님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자막에 먼저 나왔었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 좀 예. 설명해 주세요. 미디어토마토 조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48.1%, 국민의힘이 34.9%, 정의당이 2%인데 두 가지만 짚어드리면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다, 연동돼 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만들 수 없는 지지율이다. 대통령 평가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48.1로 나와서 많은 분들이 왜 국민의힘보다도 많이 높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리얼미터나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하게 나온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대체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부장님, 민주당 지금 문제는 50% 육박되는 이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핑크빛이 아닌 것이 전망이 네. 이 2021년도 전당대 동봉투 의혹이 지금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민심은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 같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수습하느냐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근데 사실 이게 진짜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이제 위기인데 민주당에게는 좀 기회로 삼아서 황골 탈퇴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검찰 수사에 그냥 계속 끌려다니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하다 보면 이게 공멸로 네, 간다. 제가 이 돈봉투 사건을 잘 들여다보니까 네. 이게 그냥 당이 다른 당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하면서 선거를 치르는 그런 구조는 오히려 후원금도 받을 수 있고 지원금도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 내 경선이나 당 내 그렇죠.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서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들어갈 때가 사실은 많을 텐데 왜냐면 문자 하나만 보내도 만약에 당원이 200만 명이면 200만 명에게 문자 장문의 문자 하나만 보내더라도 몇 천만 원이 깨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돈을 이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개인 돈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어쨌든 간에 후원을 받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대의원제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크지 않다는 건 오히려 딱 그 용도로만 사실은 썼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물론 그 잘했다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알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개혁을 해야죠. 민주당이 네. 개혁해야 되고 이게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어느 선까지 되느냐 이게 아마 내년 총선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상황은 좀 그 민주당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정리해 주는 게 좋고 그러다 보니까 송영길 전 예. 대표도 22일 날 기자회견 하고 안 오려고 하다가 이제 들어온다는 쪽으로 다시 그렇습니다. 선회했어요. 예. 들어와야죠. 중요한 게 저는 빨리 들어와서 해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이 중요한 게 송영길 리스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정리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화이트 칼라나 수도권이나 중도에 가는 어떤 지지율 이탈을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네, 자 이제 전체 사기 얘기 하나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 사기 문제는 사실은 정부나 여당에서 좀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 대표도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전세 사기로 피해를 그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의 그 장례식에 빈소에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족들한테 항의를 받았는데 항의 내용이 도대체가 사퇴 장악력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뭐 하러 온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단 그러니까 말이죠.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부랴부랴 갔겠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간 거예요. 사전 지식 없이. 네. 뭐가 문제고 뭐가 원인인지도 모르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거고 네. 이 김 대표 이분이 참 대통령의 뭐 앵무새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4.19 기념사에서 뜬금없이 가짜뉴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제도 또 그거 따라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네. 또. 우리 사회에 뭐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기반으로 한 선전선동에 도를 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이게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한 말을 확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한 이 전세 사기의 본질 뭐 이거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그냥 쇼하려고 자, 네. 말하자면. 제가
사실 보통 이제 방송국에서 이런 종편이나 이런 데서 토론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그때 가장 현안이 되는 이슈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시청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국민들에게 먹히냐 안 먹히냐를 따지는 건데 이 전세 사기의 문제도 그렇고 돈봉투 문제하고 보면은 전세 사기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은 반면에 오히려 이 민주당 돈봉투 얘기는 그렇게까지 그 막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뭐 불법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양해할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검찰 수사가 야당 쪽으로 많이 치우치니까. 1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검찰을 피로감도 신뢰하지 못해서 신뢰라기보다는 피로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전세 사기 사건을 해결하는 이 여당의 능력과 그렇죠. 태도일 텐데 예, 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여당 하는 것보다도 여당은 집권 여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현안이 터졌을 때 중요한 게 뭐 지난 정권에 대한 비판은 뭐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국민들은 해결을 원하는 건데 해결은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용을 잘 알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뭔지 이 방법으로 시도를 일단 하면서 상황을 보겠다. 이게 돼야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이제 MZ 세대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 쪽에서 좀 지도부나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게으른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좀 제발 이런 거 좀 공부 좀 국민들이 하세요. 속상해하는 걸 좀 콕 집어가지고 좀 본인들도 아파하고 있다는 걸 좀 그 이태원 알려주면. 참사 겪었잖아요, 우리. 그렇죠. 그러고도 배운 게 없어요. 근데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 차렸다고 그 유족들한테 대체 집행한다고 돈 내놓으라고 몇 천만 원 내놓으라고도 그랬잖아요. 어제 또 장애인의 날에는 전국 장애인 철폐 연대에서 또 오늘까지도 밤샘 또 노숙 시위를 했을 거예요. 네. 그 문제가 어느 정도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치가 그러니까 아니라. 약자들의 아픔이나 서민들의 아픔은 전혀 이해하려고 들지는 않고 시끄럽고 귀찮은 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